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를 한번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 컴퓨터 산호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정보 처리 기능사는 필답고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필답 컴퓨터를 이용한 게 아니고, 근데 자기가 지표, 특히 OMR도 아닙니다. 컴사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필답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악피리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악피리어도 글자 모양이 안 좋아도 좋아요. 다만 네, 채점관 전에 누가요? 유치원생이 와서 이 글씨를 무슨 글자지? 좀 헷갈리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악피려도 저도 좀 글씨가 이렇게 이쁘진 않은데요. 유치원생이 이걸 글씨 보면서 이 글씨는 이거 그랬다고 딱 한번 해석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글씨 쓰는 연습하고요. 혹시 글자가 틀렸을 때 두 줄로 긋는 연습. 일부 좀 보시면 틀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낙서하고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하시는 분 있던데, 이게 채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에서는 영역을 저는 네 가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요거 하고, 두 번째로는 DB 역시 SQL을 포함하고, 세 번째로는 OS 네트워크 구조도 네트워크도 같이 가고요. 네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두 개의 영역은 암기 위주입니다. 특히 암기에서도 용어 위주로 좀 암기 좀 하시고, 근데 이 두 개 영역은 이해 위주로 해서, 결국 물론 얘도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해 위주의 암기인 거고요. 얘는 용어 위주의 암기라는 거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래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증가면산자를 좀 오늘 갖고 왔는데요. 증가면산자는 6번 시험 중에 3번이 출제됐습니다. 1회 때, 작년 1회죠. 2회 때, 작년 4회에 3번 출제고요. 올해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란 얘기는, 자, 50%의 확률인데 올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3회나 4회 때는 또다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얘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틀리시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자, 플러스가 어떤 연산에 대해서 증가하는 연산이고요. 네, 마이너스는 감소하게 되는 연산이라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표현 방법 세 가지,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전위 연산, 후위 연산은요, 필수입니다. 이 전위 연산, 후위 연산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i에다가 플러스 1을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i에다가 플러스 1을 해라. 네. 다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이 네 개의 표현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 뭐 어떤 게 좋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죠. 왜? 타자수가 적어요. 그만큼 워드칠이 적어진다는 얘기인 건데. 다만 이 문구 있죠. 대입 연산어진지 프린트문에서는 이 전이 후이 연산이 구분돼야 됩니다. 결과값이 달라져요. 이걸 묻는 문제가 증감 연산자입니다. 우리 평상시 쓸 때 포문에 I 뿔뿔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거를 좀 풀어쓰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풀어서 연습하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벽히 소화됐다면 이대로 쓰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증가면산자는 뭐 끝입니다. i는 5다. 자, 이거 항상 설명할 때 변수 잡을 때는 그냥 뭐 네모다랗게 잡으셔도 됩니다. 방 하나 잡아주고요. 이거 이름은 i라는 변수더라. 그래놓고 이 변수 안에다가 숫자 5를 집어넣더라,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후이 연산이네요. 후이 연산은 나보다 연산자 풀뿔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나보다 뒤에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후이 연산이나 전이 연산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나에다가 플러스 1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이 되는 거죠. 6을 이렇게 해서 주면 되겠고, 이 전이연산 역시나 관계없습니다. 예, 단독으로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7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 j라는 값, 요거를 이해하십시다. j는 보시는데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대인문에 연산 결과에 쓰였죠. 자, 여러분들 이거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연산이 이게 몇 개가 있느냐면요. 나 자체 연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또 앞에 또 플러스 연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체 연산이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연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 연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전이연산은, 네, 이 값을 여기한테 주는 거죠. 나에 앞서서 이 값을 먼저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자, 내가 현재는 얼마 돼 있어요? 7이 돼 있죠. 7만 돼 있고 그냥 7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플러스 기호 앞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얘를 7이 아닌 8로 만들어 주고요. I 값도 역시 8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쵸? 그다음에 여기 이게 문제. 후이 연산 같은 경우는요. 나부터 줘요. 나는 현재 얼마 돼 있죠? 네, 8로 돼 있네요. 8로. 그리고 나서 난을 뭘로 증가시킨다? 하나 더 증가시켜서 9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j라는 값은 결국은 8 더하기 8이 돼서 j라는 변수에 얼마가 들어가냐? 16이 들어간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프린트 문장만 이제 이해하시면 뭐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린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d, 이 %d, 네, 이 %d 이게 인자인데요. 얘는 1대1 대응합니다. 1대1. 이 뒤에 나오는 거하고 대응을 1대1로 하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요 % 앞에 빨간 거 D는 요 뿔뿔 J하고 노란 D는 뿔뿔 I하고 그 다음에 녹색은 녹색끼리. 네, 이렇게 1대1 대응된다는 거죠. 1대1 대응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응되니까 첫 번째 D에 대가는 뿔뿔 J인데요. 이때 뿔뿔 J 아까 말씀드렸죠. 내 값에다가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나는 값은 현재 지금 얼마나 돼 있죠? 16이죠. 16에다가 1을 더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나를 17로 바꿔 놓고 이 값을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D는 17을 출력할 거고요. 또 유념하실 게 여기 보면 띄어쓰기 돼 있죠. 띄어쓰기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노란색은 어떻게 돼요? 뿔뿔 I네요. 뿔뿔 I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 현재 I 값은 9입니다. 근데 전이 연산이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1을 더해서 얘가 10이 되는 거고 이때 I 값도 10이 되는 거겠죠? 자, 노란색은 10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럼 10을 써주면 되죠. 여러분들 여기 역슬래시 n인데요. 제가 아직 오타를 못 고쳤네. 역슬래시 n입니다. 역슬래시 n. 자, 역슬래시 n 하게 되면 줄바꿈이 뜻이 되겠죠.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줄바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줄바꿈 했더니 됐고 연도 녹색이죠. 초록색 현재 i값 얼마? 10을 인쇄할 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네, 띄어쓰기. 파란색 D는 I 뿔뿔이래요. 이거는 무슨 연산이었죠? 맞아요. 후이 연산입니다. 후이 연산은 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값만 줘요. 그리고 나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얼마 갖고 있어요? I는 10을 갖고 있어요. 10을 파란색한테 주면 얘는 10을 인쇄할 겁니다. 그러고 끝나느냐? I 값을 네, 하나 더 증가시키겠네요. 11이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컴퓨터 혼자서 할 겁니다. 그래서 I 값 맨 마지막에 11, J는 17. 이거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기출문제 한번 세 문제 풀어볼 건데요.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은 네, 1회 때 기출문제죠. 1회 기출문제인데 다음 include stdio.
tdio.h 이게 정보 처리 기능사 시험에는 아니었지만 다른 모 시험에서는요 요거를 쓰세요 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에 물론 뭐 좀 어려운 시험이긴 했지만 자, 요거 간단히 쓰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관계없이. 자, int main 나와 있고요. int x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네, 방을 잡고 이게 x란 방이고 x에다가 7을 줘요. y는요. 방을 잡고 y라는 방에다가 7을 줘요. 이렇게 되면 요 문장 끝났죠. 자, 이래놓고 뭐 끝났네요. 뿔뿔 x는 뭡니까? 전위연산이었죠. 그러니까 x 값에다가 1을 더한 값. 그러면 x는 8이 되고요. 이 값이 8이란 얘기죠. 근데 더하기 y는 어떻습니까? y 마이너니까 후이 연산이네요. 근데 현재 y 값은 얼마? 7. 그 둘이 더해서 다시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x한테 준대요. 그러면 x는 15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y는 문제죠. y는 난 7을 주고 나서 하나를 빼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6이 저장된대요. 자, 여기 printf는 누구랑 매칭시키는 거죠? x랑 매칭이죠. x 현재 얼마? 15.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실제 이게 답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늦게 써주는 거는 여러분 이 상태 정지해 놓고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회 때도 똑같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보지 않을까요? 자, include 똑같습니다. 앞으로 C 언어 나오는 거 똑같아요. 물론 자바도 나오긴 하는데요. 자바 형식도 똑같아요. 다만 너무 똑같다 보니까 이거 한 번쯤은 쓰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 보시고요. 자, int x 말씀드린 대로 방을 잡아요. 그리고 이거 방 이름은 x로 한다. 자, 4를 집어넣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네요. 전이에요, 후이에요? 그쵸? 후이죠. 후이 연산일 때는 그냥 x값만 주어 놓는다. x값만 뒤에다 주니까 현재 4가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하나 더 더해주니까 5.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값이다. 다만 출력 결과 답 4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4.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3회, 4회 때, 앞으로 남은 3회, 4회 때도 만약에 쉬운 문제 하나 정도 주겠다라면 아주 딱 좋은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문제 나왔다는데 마지막 문제 봅시다.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포인터 문제에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포인터 문제예요. 근데 나중에 포인터가 우리가 C 언어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신 분은 있겠지만 C 언어가 지금까지 뭐 다른 뭐 쟁쟁한 언어를 제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이 포인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고 또 이 포인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C 언어의 포인터 같은 경우는 최대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맛배기로 넘어가고 나중에 주제를 정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 또 나왔네요. int main, main은 int형이다. 정수형이라는 거죠. int이죠. 자, 이때 요거 있죠. 요게 포인트 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포인트 변수를 할 때는요, 역시 방을 잡아요. 근데 우리가 정수형이나 실수형 같은 경우 방 잡고 써겠지만 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의 이름은 pnum으로 잡아주고요. pnum으로 잡아주고요. 점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요 안에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요. 자, num은요. num은 방을 잡아주고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냐면 200을 집어넣습니다. num2는 방을 잡아주고 num2 여기다가 300을 집어넣습니다. 요게 요 문장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죠. 이때 받을 때는 반드시 이 %, 기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틀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 묻는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출제위원 권한은 없지만 이런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포인터 변수 이거에다가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뭘 잡으라고 했냐면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포인터 변수에다가 뭘 잡으라고 했냐면 num1 아니면 이거죠. 이거의 번치 주수값을 잡으라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주수값이 연결된 거. 그래 놓고 요 문장을 보세요. 요 문장 아까 계속 나왔던 거죠? 어떻게 쓰라고 했죠? p에 num에 요것도 p에 num에 플러스 40. 이 문장이라고 이렇게 줄여 쓴 겁니다. 자, 워드를 이만큼 쳐야 되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여놨어요.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풀어 쓰는 습관을 가져놓는다면 자, p 넘이 가리키는 값 지금 보니까 얼마를 누굴 200을 가리키죠. 200 그쵸? 200에다 얼마를 더하래요? 40. 그러면 240 이걸 다시 누가 져요? p 넘이 가리키는 값은 누구예요? 얘죠. 얘를 얼마로 바꿀까요? 얘를 240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240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 문장 보세요. 이번에는 pnum 똑같아요. pnum. 자, 주수값 num2. num2는 이거였고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수를 바꿉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자, pnum은 마이너스는 50. 똑같습니다.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 한 번 더 풀어 쓴다면 pnum 마이너스 50만 해주면 되고 이걸 다시 누가 저장해요? p에 num이 저장하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pnum은 이번에는 아까는 이거였어요. 근데 문장이 바뀌었죠. 그 때문에 300 300에서 50을 뺐더니 250 이거를 pnum한테 다시 주다 보니까 얘를 얼마 주면 됩니까? 250이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그래 놓고 자 프린트 하세요. 요건 그대로 인쇄하는 거 아시겠죠? 요 인수는 누구한테? 앞에 거와 순서대로 매칭됩니다. 요거는 순서대로 매칭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너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값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어요. 얼마로? 240. num2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50으로 바뀌어 있죠. 네. 단 여러분이 여기서 유념하실 거, 이 역슬래시 n이라는 거 줄바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력 결과 정답을 보면, 정답 볼까요? num1이라는 게 있고, 띄어쓰기 없이 240. 그리고 역슬래시 n에 의해서 num2는 250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쉬운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어요. 기출문제 풀어보는 결과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굉장히 권장해 드리고요. 시험 문제 유형들이 좀 더 이렇게 정보처리 기능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혹시 의문나는 거, 설명이 잘못된 것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포문을 한번 해볼 건데, 포문은 좀 내용이 좀 이거보다 더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포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